네, 2023년 2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도하 언론에서 북한 조선인민군이 펼친 건군 75주년 열병식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건군 75주년 열병식에서 드러난 김정은의 대북, 대남 심리전을 부숴라. 네. 지금 김정은의 펼친 이 퍼레이드는 심리전입니다. 이걸 깰 수 있는 우리의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열병식은 여러 언론을 보게 되면 한 3만 명 병력과 그 주변 사람까지 해서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화성 17형이 한 12 발사대 정도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고, 그거와 함께 고체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이 등장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신형 ICBM, 고체 연료 ICBM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화성 17형은 바퀴가 11개 한쪽에 도합 22개의 양쪽 바퀴가 달린 그러한 트럭이 끌었는데, 이거는 8개, 도합 16개 바퀴가 달린 TEL 차량이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17형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고체 연료 ICBM은 개발해 가는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은 보도를 보게 되면 이제 전술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때리는 북한판 에이타킴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했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거는 그들도 우리 현무3와 같은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걸 공개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국가 최대의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화성 17형과 더불어 고체 ICBM TEL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진이 몇 장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그건 주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노동신문에 따르면 건군절 기념식 연설에서 정은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동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인민군대 앞에 혁명의 전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연설했답니다.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혁명의 전의가 뭐냐 갖고 이게 김주애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혁명의 전의라고 하는 거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 혁명을 이끄는 선봉부대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북한은 이 조선반도의 혁명을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북조선에만 했고 남조선까지 못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혁명이 그들의 목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온 세계의 혁명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조선 공산화시키라는 것을 하란 얘기인데, 그게 김주애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조선인민군대 앞에 이 남조선 혁명 완성할 수 있는 선봉부대 역할을 맡아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신문들이 이 퍼레이드 열병식을 보도하면서 김주애에 대해서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존귀한 자제분, 또 김정은이와 같이 얘기할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정이가 나오지가 않고 김주애가 자기 엄마인 이설주와 같이 나가서 김주애가 후계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후계자로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현실을 모를 땐 역사 공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화국을 한 지는 70몇 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제 병합기가 있다가 그 전에는 다 군주정으로 했는데, 처음에 군주가 됐을 때는 자기 혼자 통치를 하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중에 한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면은 그 군주의 권한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해집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참 신기해서요. 내 후계자를 지명해 놓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더 강한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세자가 자라서 이제 권력을 자기도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나이가 되면은 부자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방원과 이성계의 갈등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전까지는 대체로 후계자를, 세자를 임명하면은 아버지의 권력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사실 취약한 정권이었죠. 형을 죽이고, 또 한 형은 약간 좀 모자라죠. 정철인가요? 모자라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정남이도 빼고 이 정은이한테 주는 과정에서 혼자 됐잖아요. 굉장히 취약해서 고모부한테 의지할 줄 알았는데 고모부도 죽여버렸고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피부치인 여정이를 붙잡고 같이 가는 거고, 이제 자기 딸이 좀 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딸을 이렇게 세자처럼 가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이는 딸 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충분히 자라면 또 아들을 또 이렇게 내세우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세자 내지는 후계자를 지정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갑니다. 김주회를 내세우고 하는 거는요, 내가 죽어도 누가 있다. 이거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일본군한테 쫓겨가지고. 그때 분조라는 걸 하죠. 쉽게 말하면은 선조는 지금 신의주 쪽으로 해서 의주로 해서 압록강 넘어 중국으로 도망가고, 그의 두 아들은 두만강 쪽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둘 중에 다 잡히면 방법이 없지만 한쪽이 잡혀도 다른 한쪽이 조선을 이어가도록 했었죠. 근데 그때는 아들이 잡히고 선조는 안 잡혔었죠. 이렇게 후계자를 있으면은 좀 마음이,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위기에서도. 그래서 김정은이는 자기 자식들이 어릴 때는 여정이를 붙잡았던 거고, 이제 김주혜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하는 거고, 김주혜 다음에 그 아들이 조금 문제가 없고 정상적이라면 또 아들한테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들이 떠나던 김주혜가 충분히 장성하게 되면 그때 오는 건 갈등인 거고, 그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남자분들, 여자분들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갈 때 되면 상당히 뿌듯하잖아요.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자녀들이 충분히 크면은 재산 나누는 것 갖고 다툼은 있겠지만은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김주혜가 후계자냐 아니냐, 이거는 김정은이가 자기 권력을 공고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 ICBM을 쭉 공개한 것들은 자기들의 힘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도하 언론들은 미국의 MD가 항상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장거리를 쏠 때 일본 쪽으로 쏩니다. 일본 홋카이도로 넘어가는 쪽으로 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 평면 지도로 보게 되면 서울에서 그대로 동쪽으로 가면 미국이 나오잖아요. 평면 지도를 보면. 근데 지구본으로 갖다 놓고 보면은 미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알래스카 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런 곡선 항로가 제일 가까운 대기권 항로죠.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ICBM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다 그쪽 방향으로 발사했어요. 미국 겨냥하는 쪽으로.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알래스카에 MD 기지를 해놨습니다. 근데 MD 기지에서 막을 수 있는 게 44개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이제 이번에 10대 정도의 화성 17형 차량을 10개인지 12개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거기에 4발의 탄두를 씹어서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40몇 개의 탄두가 날라오니까 미국의 MD가 못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쭉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엄살이고요. 그건 미국이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막기만 할 때고, 또 이거 말고도 미국이 또 다른 방어수도, 왜냐면 이거는 GBI를 얘기하는 건데, 그라운드 베이스 인터셉터라 그래가지고 ICBM이 날라오면은 지상에서 발사해서 쫙 따라가서 맞추는 게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 지상 발사 탄도 요격 미사일인데, 이건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거 말고 바다에 떠 있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순양함에서 SM3를 쏩니다.
이 배들은 이동하니까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막을 수도 있고 딴 데서 막을 수도 있고. 미국은 한 칼, 두 칼, 세 칼을 얘기하지 않고 알래스카에 있는 것만 딱 얘기하면서 북한을 띄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 숨은 힘을 감추고 있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이 이거를 밤 8시 반부터 해갖고 한 2시간 동안 했다는 건데, 저는 평양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만주는 제법 많이 가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골까지 돌아다니고 했는데, 만주도 그렇고 북한도 가면요, 9월달만 돼도 추워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 근데 밤중에 이런 행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죠. 불편한 날에 한 거죠. 불편한 날. 그리고 밤중에 했다는 거는 자기네 거를 더 과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심리전을 한 겁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심리전인가 하면 북한 인민들한테, 야, 밤중에 쫙 집중되게 무기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강성대국이고 김정은이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 심리전을 하는 거고, 또 우리들을 향한 심리전, 야, 남조선 인민들 무릎 꿇어, 이겁니다. 윤석열 무릎 꿇어, 주사파 너희 날뛰어, 혁명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이 아직도 그러는데, 북한이 뭐 나오면 자꾸 띄우는 식으로 보도를 해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모든 거는요, 붙어봐야 합니다. UFC에 딱 올라가서 케이지 안에서 붙어봐야만 누가 센지. 천하의 효도로도 기부업 한 적이 많습니다. 싸움이란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겁니다. 자, 북한은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거가 펼쳐질 때 우리 언론들이 그냥 스트레이트 보도만 하다 보니까, 북한은 자기네가 의도가 있어 하는 건데 그 의도대로 보도를 해주니까 북한은 칭찬하는 거가 됩니다. 저는 이러할 때,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라든지 또는 뭐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딱 나와서 대북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중국이, 나는 잘 지내고 싶다, 중국하고. 근데 중국이 뭘 하면은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붙어주겠다. 잘 지내고 싶다. 근데 니들이 덤비면 뭐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주겠다. 그런 투로 이야기했거든요.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쭉 행사했을 때 우리 통일부 또는 국방부 또는 뭐 대통령실 같은 데에서 대북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줘야죠. 그 추운 날, 근데 이걸 약간 조롱조로 해야 된다. 이 추운 날 그 어린 딸 데리고 나와서 뭐 그러고 있니?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참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하고 리설주하고 김주희하고 뒤에 조선인민군 장성들이 쫙 가슴에 훈장을 달고 있는데, 그 가만히 보시면 대한제국 때 고종황제, 순종황제 그때의 귀족들이 그런, 그 다음에 일본이 제국주의 할 때 그런 군복이었거든요. 그런 걸 탁 하면서, 야, 그런 군복 입고 지금 뭐하니? 너희 아주 군주정이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식으로 툭툭 던져주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러네 하고 깨닫는 겁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게 되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툭툭 던져줘야 됩니다. 대통령 나설 필요 없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선 침몰한 것까지도 막 나서서 해군 투입하라 막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뭐 대변인들이 나와서 툭툭 던지고,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인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런 메시지를 툭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대북 심리전을 하고 대남 심리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북한이 이번 행사를 하면서 항일발치산을 했다거나 또는 조선인민군 초기 간부들을 그 초상화를 들고 나와서 그 퍼레이드를 했어요. 항일 7년대 종대가 뭐 반일 인민 유격대 글바를 새긴 우리 혁명부대의 첫 군기를 들고 용진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정치사 중심으로, 관계사 중심으로 좀 했고 중국사도 했는데, 역사가요, 이 국민 심리전의 최고로 좋은 요소입니다.
중국에 가보면은 이 동북공정 또는 서북공정을 하기 위해서 걔네 그 박물관을 아주 교묘하게 꾸며놓고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다 이런 식으로 천하체계를 정당화시키는 식으로 쫙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일 빨치산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기네 이걸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툭툭 코멘트를 알려주는 겁니다. 항일 빨치산 그래 그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있으면서 기껏 했다는 게 보촌보 전투 그 정도 그거 뭐 우체국인가 파출소 하나 때린 거 더군다나 그때는 중국군의 일부로서 니들은 나중에 중국군을 한국으로 끌고 들어온 그런 매국 같은 놈들 아니냐 이렇게 툭툭 던져주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야 되고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 국민들한테 해갖고 우리 국민을 하나 뭉치는 이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2월 6일 날 터키 아시아 쪽 투르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뚜르키의 바로 밑에가 시리아인데 시리아에도 많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 북부 지역은 지금 반군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이 반군은 쉽게 말하면 친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리아를 북한은 수리아라 그럽니다. 수리아하고 시리아는 수리아하고 북한은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이 이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서 미사일도 발사하고 하는데 이러한 시리아군이 지진 피해를 입은 반군 지역 피해 입고 나서 채 2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이런 게 국제정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북한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북한하고 시리아는 거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푸틴이 뭐 확실한 증거는 못 잡았지만은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비행기 그게 미사일 맞고 떨어졌었죠. 한 몇 년 되죠. 그 미사일을 쓰도록 푸틴이 지시했다라는 게 그러나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이 시리아라든지 북한은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딱딱 설명을 해줘가지고 북한은 저런 집단이다. 그런데 군주정처럼 후계자를 내세워서 더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 뭐 대북 대남 심리전을 한다. 이런 류의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도하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9톤짜리 현무 5를 쏜다라고 했었는데 안 쏘고 지나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퍼레이드 했으니까 이때쯤 하나 쏘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해서 계속 북한 심리전에 대해서 우리도 심리전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참 윤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작심을 하고 김정은이를 제거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칼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호 강화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거한다. 저는 그전에도 방송에서 이렇게 얘네들 퍼레이드 하거나 걔는 뭐 인민문화공정에 조선인민군 간부들이 다 모습 모여 있을 때 절로 우리 현무미사일 한 방 발사를 하면 끝 난다는 주장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런 결기도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딱 일거에 풀겠다는 그런 의지도 갖고 북한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탁 멘트를 날리면서 까불지 마라. 국민들 먹여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이 퍼레이드의 뒤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하는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도 한다든지 이거는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맺을 때 국민 담화 발표한 거 보게 되면 국민 담화가 아니죠. 북한 인민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죠. 내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구해주겠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문재인처럼 남쪽 대통령 그러지 말고 이북 주민까지 포함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북 주민에 대한 메시지를 툭툭 던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국정원 우리 국가안보실이라든지 대통령실 국방부에서 해서 대북 대남 심리전에 맞서는 걸 좀 펼쳐줬으면 합니다. 저희 분석과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